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방대 위기가 가속을 밟는 가운데 앞으로 10년이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이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사업들을 시작했는데요. 글로컬 대학 지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사업 내용과 지역 대학들의 준비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북구 8경 에코 본론 투어 소개합니다. 5월 1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은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 갈림목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마음의 여유 가지고 지나셔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화원 부근과 옥포 분기점에서 막히고 있는데요. 화원 부근 정체는 승용차 사고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7공로 7곡 지하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입니다. 태전 삼거리 6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으로는 수목원 지하차도에서 기세터널까지 시속 20km로 답답하게 이동하다가 기세터널 지나면서 속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지나시는 분들 신호 두세 번 예상하셔야겠고요. 구암로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구암 삼거리 못 간 지점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김천 30도, 대구 29도, 포항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3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초 추진 의지를 밝힌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불교계 반대로 백지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청년이 꿈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803이 국립공원이 되면 803 케이블카 설치나 터널을 뚫는 정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질문글에 케이블카는 은혜사 스님들이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고 관통도로는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네,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그동안 찬반이 좀 엇갈려 왔었죠. 예, 지역 대표 명소인 803과 비슬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시민들이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는데요. 케이블카 설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803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반발도 컸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계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겁니다. 갓바위 케이블카와 함께 언급됐던 기존 803 케이블카의 낙타봉 반면 연장안과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역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낙타봉 케이블카는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고요. 네. 비슬산은 환경당국이 주요 봉우리를 피해서 7에서 8부 능선까지만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달성군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후죽순식 개발보다는 특성을 잘 살린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대구의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청은 이번 주 대구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는 더위가 찾아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드는 데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까지 유입되는 영향입니다. 대구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이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7월까지 평년보다 더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열대 서태평양 지역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유, 바다보다 뜨거워져 있군요. 다들 무더위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예, 대구시도 이번 주말부터 폭염 종합대책을 운영합니다.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층 농업종사자, 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고요.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각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취약계층 대책은 어떤가요? 예, 우선 독거노인, 쪽방생활인, 노숙인 등에 대해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이용을 독려합니다. 이 경로당 냉방비를 소폭 올리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12곳에는 얼음 생수를 공급합니다. 공사장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파견하고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알립니다. 또 고령층 농업종사자는 폭염에 장기간 나홀로 작업을 피하도록 강하게 권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가동을 그동안 중단했던 쿨링포그 활용을 재개하고요. 도로 살수장치 가동 빈도 역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올 여름 아주 덥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부터 전 좀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대구 달서구에서 5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마트 앞에서 근처를 지나던 50대 여성이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상이나 뭐 이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예,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부상이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사서 SNS로 개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국적이 다른 마약사범에게서 약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마약은 SNS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구, 경주, 포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숨겨둔 장소와 사진을 보내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네, 마약이 좀 더 은밀하면서도 대범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큰데요. 아무쪼록 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오는 7월 북구 서변동에 문을 엽니다. 대구 북구청은 서변 부키랜드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동서변지구 수도 공급시설로 쓰이던 서변 가압장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연면적 399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그물놀이, 대형 미끄럼틀, 수직 미로놀이, 볼풀장, 블록놀이 등 다양한 시설과 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입니다. 무료지만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하루를 3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각 시간대별로 보호자 포함 4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구골고등학교 교장 변태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니셜을 따가지고 BTS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배웠던 선생님을 꼽으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했는데 그때 제가 악보를 처음 읽게 됐어요. 반 학생 전체가 합주를 열심히 했죠. 제가 교직에 들어온 지 36년째 되는데 젊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일 것 같기도 한데 곁에서 보기에는 교사라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교사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행복을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이날 때 선물도 주고 꽃도 달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하게 하죠. 그런데 느끼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스승의 날을 계기로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저희 스승님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말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아주 분주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간의 대학 재정 지원이죠. 이 사업들과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컬 대학은 이제 특화 분야에서 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좀 육성하겠다. 뭐 이렇게 좀 슬로건을 내고 있는데 네. 글로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글로벌 플러스 로컬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단어인데 전국에서 지방 대학 30곳을 뽑아서 5년 동안 각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역대 대학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방 소멸에 대한 혁신적 대책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데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도 살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이 사업에 거는 기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사업이 언급될 때 같이 좀 이야기되는 게 이 스웨덴의 해안도시 말메가 자꾸 언급됩니다. 당시 말메가 조선업에 의존했었는데 일본과 한국에 밀려서 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교육혁신과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이 말메 대학을 지원하면서 이 파격적인 지원과 또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지방 살리기를 꿈꾸고 있는데 하지만 뭐 혁신과 관련해서 늘 이 고통과 반발이 잇따르죠. 그렇죠. 네, 오히려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낙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충분히 준비된 대학은 또 적을 수밖에 없는데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백 기자님은 이 사업에 거는 기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청 기자님께서는 우려되는 점들 좀 짚어주실 텐데요. 자, 이전의 대학 지원과는 어떤 점이 다른 사업인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뭐 일단 그 신청에는 지역적 뭐 어떤 한계, 그런 제한만 있습니다. 고등 공립이나 국공립, 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면 모두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소재지가 비수도권이어야 됩니다. 네. 비수도권이 있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대학이 사업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혁신을 추진한 경우에도 이렇게 가능이 한데 두 대학을 함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받는 요소고 이제 선정 방식도 지금과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 대학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신입생 충원율이나 뭐 재정 지표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런 정량적인 요소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서면과 대면 심사로만 정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혁신성이 60점이고요. 성과 관리가 20점, 또 지역적 특성이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대학 내외 이제 경계 허물기와 과감한 혁신 체계 도입 등을 기획안에 포함시켜서 이 혁신 여부만을 좀 평가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뭐 혁신성을 5쪽에 제한된 혁신 기획서에 담아야 됩니다.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 대학위원회가 이 선정을 맡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평가를 해서 1.5배수 내외의 예비 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5월 말에 신청해서 6월 중에는 선정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 그다음 단계인 본지정이 이 9월입니다. 실행 계획서를 올해 10곳 내외가 먼저 선정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점수, 혁신성인데 이게 통폐합이 전제가 되어야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내외 경계 허물기가 이제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네. 너네가 잘해봐라 이렇게 좀 바뀌어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1,000억 생존 게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준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폐합 이 이제 그 생존 게임의 어떤 키를 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부르시는데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금호공대, 경북도립대가 이제 통폐합을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각
대학 총장 간의 면담이 진행이 됐고요. 실무진 회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금호광대 같은 경우에는 공업대학 부분, 네. 근데 또 안동대는 인문, 경북 도립대는 평생교육 위주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호공대가 이제 구성원 반발 등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일단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생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는 9월 이 본지정 평가 전까지 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의견 수렴 결과서를 내야 됩니다. 네. 이 대학 본부를 어디 둘 건지 또 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립대 재산과 이 도립대 재산을 어떻게 합칠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진 신분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떠올려보면 이전에 경북대 상주대 통합 논의가 2004년에 시작돼서 2007년 말에 결정이 됐거든요. 유사학과 통합에 따른 학내 구성원 반발이나 이 캠퍼스 축소에 대한 이 지역사회 반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도 통합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뭐 그래서 좀 연합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경산에 좀 대학이 많잖아요. 네. 지금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가 이제 연합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았는데 이 총장들이 모여서 이제 경북 글로컬 대학교 발족에 전격 합의를 한 겁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특성화 분야 학과를 모아서 신입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공동으로 학위를 좀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이런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교육 과정을 좀 고도화해서 인재를 지역에서 좀 양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 때보다 좀 나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인이 같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좀 더 쉽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남대와 영남이공대, 이 계명대와 계명 전문대 이 통합의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대, 대구교대 통합 이야기가 꾸준히 계속 나왔는데 이 대구교대가 이 글로컬 대학에는 단독 도전하는 방향으로 좀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북대 빼고는 뭐 다 글로컬 대학에 도전을 한다고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닌데 생존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 계속 뭐 우려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가 대학 개혁에 신호탄을 울렸다는 의미에서 지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 대학들에서 이제 보면 학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맞아요. 많이 있는데, 많이 나왔죠. 예, 뭐 이 경북대가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유럽어 교육학부 또 불어 교육 전공을 폐고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또 대구대도 생명공학, 화학공학, 통계학과 등 일부 학과들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스페인 중랑비학과, 중국어 중국학과, 러시아 중앙아시아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을 했는데 특히 이 스페인어과 네. 같은 경우에는 이 효성여대 시절이던 1981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과를 개설해서 지금 40년 넘게 전통을 와. 이어오긴 했는데 이 신입생 감소 앞에서 좀 안타까운 이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네. 입장에서는 그만큼 통합과 이런 구조조정에 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에서 이 통폐합과 신설된 학과가 520개에 달했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네, 인문사회 계열 위주로 폐과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이공계열 역시 이 비슷한 상황에 좀 노출돼 있는데요. 결국은 산학연구 자금 지원이 많은 학과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오히려 학문 생태계가 또 붕괴하고 있는 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쏠림은 막지 못하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대 살리기가 어렵다는 이 단순한 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대 살리기는 큰 틀에서 수도권이랑 균형이 맞춰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분은? 일단 뭐 글로컬 대학에 관한 지원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규제와 재정 또 구조 개혁인데요. 일단은 정부는 대학이 원하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좀 이제 움직임을 내고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합니다. 네, 이게 통합에만 목매다가 결국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있고 이 정작 지방대 살리기 효과는 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듭니다. 네, 어떤 게 가장 필요할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들을까요? 네, 뭐 일단은 저는 이번에 지방대학 중심으로 가는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수도권 대학에도 이런 좀 부실한 대학들이 많을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왜 지방만이라는 의문을 지방만 좀 뭉쳐야 되냐. 던지겠습니다. 네, 2003년에 참여정부가 대학 통폐합을 시도해서 18개 국립대를 9개로 통폐합했는데 이후 지방국립대가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를 정리하면 오래된 습관, 이 복잡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에서 배울 점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영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요 관광명소에서 쓰레기를 줍는 에코 본론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안녕하세요. 본론 투어는 자원봉사를 뜻하는 볼런티어와 여행을 뜻하는 투어를 결합한 단어로 여행과 자원봉사를 함께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까지 더해 에코 본론 투어가 탄생했습니다. 북구 8경 중 저는 하중도 플로깅 현장 다녀왔는데요.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생각보다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이 줍고 보니까 좀 마음이 뿌듯해요. 같이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 깨끗하고 보기보다 쓰레기 담배꽁초가 많아갖고 뭐 시험시험 좀 줍다 보니 봉지 하나 가득 찼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부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장 서영섭입니다. 저희가 시민경찰 활동하면서 환경에도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경 하중도 하고 4경 팔달교를 갖다가 중점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구 8경 주변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은 다 깨끗하지만은 안에 세부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쓰레기도 보이고 담배꽁초도 많이 보이는데 같이 줍고 이러니까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배명안입니다. 쓰레기가 조금 눈에 보이긴 하네요. 추우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고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행사로 대구 시민 전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 본론 투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한 후에 활동 물품을 수령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제약이 적어서 자유롭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인증 관련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사진 자료 등도 철저히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 관광과 이다향 주무관의 이야기입니다. 북구 노곡동에 위치한 하중도는 원래 이제 금호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섬인데요. 원래는 농경지로 오랫동안 이용되다가 이제 농가에서 버려진 쓰레기 등이 방치되면서 원래 버려져 있던 섬이었는데 2009년에 대구시에서 생태 테마공원으로 이제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산책로랑 꽃밭이 생겼고 특히 유채꽃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저희 그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북구 8경 중에 제1경으로 선정되면서 저희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중도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계절별로 넓게 펼쳐지는 뭐 유채꽃밭, 청보리밭, 코스모스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또 유채꽃 명소로 손꼽힐 만큼 아름답고 그것 말고도 계란꽃이라고 흔히 알려진 샤스타 데이지랑 작약꽃 같은 것도 다양하게 피니까 산책하시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꼭 방문하셔서 인생사진 남겨가시길 바랍니다. 북구 8경 이렇게 에코 본론 투어 요거 행사 접했을 때 또 북구 8경 담당자로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렇게 북구의 관광 명소에서 이렇게 플로깅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는 게 좀 지역의 관광 명소도 함께 가꾸어가면서 그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경 중에 팔달대교 야경에서 활동을 하려면 저녁에 가야 되나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에코 볼론투어는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팔달대교에 올라가는 대신에 인근에 위치한 하중도에서 팔달대교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대구 북구 자원봉사센터 김숙희 팀장 얘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볼런투어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익적 활동으로 즐기고 홍보하며 개인, 친구, 가족, 자원봉사 단체 등 친분 있는 모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여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로깅 활동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보람을 느끼고 일상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 방법은 비대면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플로깅 어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장소에 도착한 후 어플을 실행하여 8경을 둘러보면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면 어플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 경로가 나타나고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런투어 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공익적 가치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역의 관광지도 알리고 자원봉사를 좀 더 의미 있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에코 볼론투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에코 볼런투어 좀 찾아보니까요. 북구 8경이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구암서원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활동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이요. 초여름 날씨까지 더워진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